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 중 하나가 어디서 시작됐을 것 같으세요? 아마 웅장한 도시나 화려한 궁전 이런 걸 떠올리실 텐데요. 근데 만약에요, 그 이야기가 아무도 신경도 안 쓰던 정말 작고 외딴 산골 마을, 바로 나사렛에서 시작됐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예상 밖의 시작점으로 같이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예상 밖의 성지. 진짜 제목 그대로요. 아니 어떻게 세상 역사를 바꿀 만한 그런 엄청난 이야기가 당시 사람들이 존중은커녕 있는지도 잘 몰랐던 그런 곳에서 시작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먼저 고대 세계에서 나사렛이 도대체 어떤 곳이었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자, 이 한마디 들어보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게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죠. 뉘앙스가 딱 느껴지잖아요. 아니 그 깡촌에서 뭐 대단한 게 나오겠어? 이런 식의 진짜 노골적인 무시, 경멸이 뚝뚝 묻어나는 말이에요. 이 한 문장이 당시 나사렛의 평판이 어땠는지를 그냥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인구가 고작 150명에서 400명? 와,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요즘으로 치면요, 그냥 좀 큰 학교? 한두 학년 정도 인원이에요.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해발 375m나 되는 산골짜기 분지에 모여서 바깥 세상이랑은 거의 교리도 없이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잊혀진 마을이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세상이랑은 단절된, 작고 고립된 산골 마을.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나사렛의 팩트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 바로 이 마을 안에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특별한 장소가 두 군데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곳들이 들려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에 한번 귀를 기울여보죠. 첫 번째 장소는 수태고지 기념성당입니다. 수세기에 걸친 신앙의 흔적을 발견하는 곳이죠. 근데 일단 종교적인 얘기는 잠깐 내려놓고요. 우리 한번 고고학자가 됐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 땅 밑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겹겹이 쌓인 역사를 한 겹씩 파헤쳐 보는 거예요. 이 땅 밑을 보면요. 와, 진짜 무슨 타임캡슐 같아요. 역사가 층층이 쌓여 있거든요. 맨 아래에는 1세기 때 작은 동굴집이 있고요. 그 위로 427년에 비잔틴 시대 교회가, 또 그 위로 12세기의 십자군 시대 교회가, 그리고 마침내 지금의 현대식 성당까지 올라온 거죠. 건물의 겉모습은 계속 바뀌었어도 거의 2000년 동안 사람들은 한결같이 바로 여기가 특별한 곳이라고 믿어왔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이 거대한 성당의 모든 의미를 딱 한 단어로 줄일 수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라틴어로 휙. 뜻은 그냥 바로 여기에서 예요. 아니 이렇게 평범한 단어가 그리 대단하다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성당 재단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근데 그 사이에 바로 휙, 바로 여기에서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가 들어가면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냥 언젠가 어디선가 일어났겠지 하는 막연한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 지점, 이 장소에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고 도장을 쾅 찍어버리는 거죠. 이 단어 하나의 힘이 정말 엄청나죠? 물론 이 사건이 정확히 어디서 일어났냐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하나는 방금 본 성당처럼 집안에서 일어났다는 카톨릭의 전승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근처 우물가에서 일어났다는 그리스 정교회의 전승이죠. 위치는 조금 다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두 이야기 모두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의 한 소녀, 마리아의 이야기라는 점이에요. 그게 핵심이죠. 마리아의 이야기 바로 옆에는 늘 그림자처럼 가려져 있지만 그만큼이나 중요한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자,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성 요셉 교회로 가서 예수님의 지상 아버지이자 조용한 보호자였던 요셉의 흔적을 한번 따라가 보죠. 지금 보이는 이 현대식 건물 바로 밑을 파보니까 2000년 전의 생활 공간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곡식 저장하던 창고도 있고 물 모아두던 저수조, 그리고 집터 흔적까지 다 나왔어요. 이건 그냥 전설이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1세기 나사렛 사람들이 여기서 숨쉬고 살았다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인 셈이죠. 근데 이집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바로 여기가 요셉과 마리아가 겪었던 그 엄청난 사건의 무대이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에 좀 독특한 결혼 풍습을 알아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결혼을 두 단계로 했어요. 첫 번째가 정혼인데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인데 한 1년 정도는 따로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마리아가 임신한 게 바로 이 정혼 기간이었다는 거죠. 아직 같이 살기도 전인데 말이에요. 이게 당시의 엄격한 율법으로는 그냥 스캔들 수준이 아니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기였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요. 율법대로라면 마리아를 고발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런 공개적인 망신과 죽음의 위험으로 밀어넣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신의 계시를 받기 전에 혼자서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결국 조용히 파혼하는 걸로 그녀를 지켜주려고 했던 겁니다. 율법과 사랑 사이에서 얼마나 괴로웠을지 그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교회 안에 가면 이 모든 상황을 딱 보여주는 조각상이 하나 있어요. 요셉이 마리아랑 아기 예수 앞에 딱 서서 마치 방패처럼 그들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는 막 역사 앞에 나서서 뭔가를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정말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순간에 세상의 모든 비난과 위험을 온몸으로 막아선 그런 조용한 영웅이었던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본 것들을 한번 쭉 맞춰볼까요? 세상이 무시했던 작디 작은 마을, 나사렛,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마리아의 이야기와 요셉의 깊은 고뇌, 이 모든 조각들이 합쳐져서 우리한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이런 작고 소박한 산골 마을에서 그냥 저기 목순의 아들 이렇게 불리면서 컸다는 거잖아요. 어린 시절에 뭐 특별한 기적이나 대단한 징조 같은 것도 전혀 없었어요. 모든 게 너무나 평범하고 소박하고 그냥 우리네 일상 같았던 거죠. 오늘 나사렛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어요. 어떻게 가장 위대한 역사는 가장 평범한 곳에서 시작될 수 있을까? 어쩌면 진짜 위대한 건요, 화려한 무대 위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주 조용히 겸손하게 싹 트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사렛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생각거리를 남겼으면 좋겠네요.